귀신보다 무서운 마누라. 조선 어느 고을에 김서방이라 불리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번듯한 선비였으나 그의 신세는 조금도 번듯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 처가에 얹혀 사는 처지였다. 세상에 처가살이만큼 사람 기를 죽이는 일도 드물다 하나 김서방의 경우는 그 중에서도 유난한 편이었다. 그의 아내 박씨는 얼굴은 반반하고 손끝은 야무졌으나 성미가 사납기로는 동네에 이름이 나 있었다. 말이 칼날 같아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팠고 눈매는 매서워 한번 흘겨보면 여름날 모기조차 얼어 죽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김서방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단 한 시진도 마음 편할 데가 없었다. 여보, 밥상 앞에서는 허리 좀 펴시오. 그 꼴이 뭐요? 아내의 말이 떨어지면 그는 허리를 폈다. 아니, 그렇게 빳빳하면 꼭 장승 같지 않소? 자연스럽게 좀 하시오. 그러면 다시 허리를 구부렸다. 누가 또 그렇게 구부리랬소? 사람 꼴이 있어야지. 그는 밥 한 술 뜨다가도 눈치를 보았고 물 한 모금 마시다가도 손이 떨렸다. 그 꼴을 본 장모는 혀를 차며 거들었다. 사내가 되어 글만 읽으면 다냐. 장에 나가 쌀값이나 알아올 줄도 모르고 지게 한번 제대로 져본 적이 없으니 어디 쓸 데가 있겠느냐. 김서방은 속으로만 대답했다. 쌀값을 알아오라 하여 나갔다가도 막상 돌아오면 왜 그렇게 늦었느냐. 꾸지람을 듣고 서둘러 오면 왜 이리 성의가 없느냐 핀잔을 듣는 형편이었다. 세상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밤이면 그는 마루 끝에 홀로 앉아 한숨을 쉬었다. 달빛은 고요하고 벌레 소리는 잔잔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천둥이 치고 있었다. 대문 안은 집이 아니라 형틀 같고 안채 쪽에서 아내의 인기척만 나도 심장이 먼저 오그라들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김서방은 밥상머리에서 된장국을 들다가 그만 기침을 하고 말았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젓가락을 탁 놓더니 차갑게 말했다. 기침도 조용히 못하오. 남의 밥맛 떨어지게. 장모가 곧이어 한마디 보탰다. 아이고, 우리 팔자가 어쩌다 저런 사내를 사위로 들였는지.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김서방은 국그릇을 내려놓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차라리 산속 귀신을 만나는 것이 이 집 밥상보다 낫지 않을까? 처음엔 스스로도 황당한 생각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날 밤 아무리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는 옆에서 곤히 잠들었지만 그는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까지 뒤척였다. 귀신이라도 좋았다. 도깨비라도 좋았다. 이 갑갑한 숨통만 잠시 끊어낼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싶었다. 결국 동이 트기 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낡은 도포를 걸치고 집신을 신은 뒤 남몰래 대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갈 생각은 없었다. 그저 멀리 아주 멀리 가고 싶었다. 그가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산길로 접어들었다. 낮에는 익숙한 들판도 해가 기울자 금세 낯설어졌다. 나무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고 바람은 사람 목덜미를 훌뜩 서늘하게 불어왔다. 산새 울음도 어느 순간 뚝 끊기고 주변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김서방은 그제야 자신이 깊은 산중에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길을 되돌아가려 했으나 어둠이 먼저 내려앉았다. 달빛이 능선 위로 떠오르고 산 한 개가 10개 깔리기 시작했다. 그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때였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린가 싶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분명 사람의 울음이었다. 길게 끊어졌다 이어지는 한 맺힌 여인의 울음소리였다. 김서방은 등골이 서늘해졌으나 이상하게도 벌떡 일어나 도망치지는 못했다. 오히려 멍하니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안개 사이로 흰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긴 머리는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소복자락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발끝은 땅에 닿지 않은 듯 허공에 떠 있었으며 고개를 들자 창백한 얼굴 한가운데 검은 눈동자만 유난히 또렷하게 빛났다. 이 밤중에 누가 산을 헤매느냐? 목소리는 낮고 길었으며 마치 우물 밑에서 울려 올라오는 듯했다. 산속의 공기가 한순간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서방은 입술을 달싹였다. 드디어 진짜 귀신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다리가 풀리지는 않았다. 그는 귀신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정말 귀신이시오. 흰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렇다. 나는 이 산에서 하늘 품고 떠도는 원귀다.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밤길을 끊는 자를 홀려 죽음으로 이끄느니라. 그 말에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했을 터였다. 그러나 김서방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뜻밖에도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귀신의 움직임이 딱 멈췄다. 무엇이라? 반갑다 하지 않았소. 이리 곱고 조용한 분을 밤중에 뵙게 될 줄이야. 귀신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는가 싶었다. 지금껏 수십 사람을 놀래키고 울게 만들었으되 반갑다는 인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정녕 내가 두렵지 않으냐? 김서방은 눈가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힌 채 고개를 저었다. 두렵긴요. 우리 집 마누라에 비하면 당신은 100배는 상냥해 보이요. 산속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귀신은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김서방은 마치 오래 묵은 벗을 만난 사람처럼 답답하던 가슴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무엇이오? 나는 원래 글 읽는 선비요. 비록 과거엔 번번이 낙방했으나 사람됨이 크게 흉한 자는 아니오. 그런데 어찌된 팔자인지 처가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날부터 내 삶이 사람이 사는 꼴이 아니게 되었소. 귀신은 그를 겁주려 손끝을 길게 늘이고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러나 김서방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침엔 밥 먹는 자세가 틀렸다 혼나고 낮엔 걷는 꼴이 답답하다 꾸중 듣고 밤엔 숨쉬는 소리조차 거슬린다 하오. 내가 말을 적게 하면 답답하다 하고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소리 말라 하니 대체 어찌해야 옳단 말이오. 귀신은 손을 내리고 조용히 들었다. 그저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 번은 장에 다녀오라 하기에 쌀값을 알아보고 왔더니 왜 쌀만 보고 콩값은 모르고 왔느냐고 야단이요. 그래서 다음번엔 콩값도 소금값도 장작값도 다 물어보고 왔더니 누가 그걸 다 시켰느냐며 또 화를 내더이다. 사람 속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게 이런 것이겠지요. 귀신의 창백한 얼굴에 처음으로 난처한 기색이 떠올랐다. 김서방은 점점 열이 올라 손짓까지 섞어가며 말했다. 우리 장모님도 만만치 않소. 사내가 벌이가 없다고 꾸짖고 나가서 일을 하면 선비 채통 다 버렸다고 꾸짖고 방에 있으면 빈둥거린다 꾸짖고 나가 있으면 집에 붙어있질 않는다 꾸짖으니 내가 도대체 땅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까? 귀신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이쯤 되면 겁에 질려 애원하거나 기절해야 마땅한데
이 산에는 귀신을 붙들고 넋두리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오, 김서방은 더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마누라 눈빛을 본 적이 있소? 아니, 못 봤겠지. 산귀신인 당신도 그 눈빛을 한 번 맞으면 사흘은 악몽을 꿀 것이오. 그만하거라. 귀신이 처음으로 말을 끊었다. 그러나 김서방은 귀신이 자신의 말을 이해해주는 줄 알고 더 감격했다. 아, 역시 귀신은 다르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드디어 생겼구려. 집에서는 누구 하나 내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았소. 귀신은 진심으로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허공을 떠다니는 몸이었으나 왠지 발밑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람을 놀래키는 일이 천직이었거늘 지금은 도리어 이 사내의 푸념에 혼이 빠질 지경이었다. 김서방은 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된장국 한술 뜨다 기침 한 번 했더니 밥맛 떨어진다 꾸중을 들었소. 내가 그리도 밉겠소? 내가 그리 쓸모없는 인간이오? 생각해보면 귀신이 사람 잡는 건 이유라도 있지. 내 집안의 꾸지람은 끝도 까닭도 없소. 귀신은 이제 얼굴을 찡그렸다. 원한과 분노로 떠도는 자신보다 저 사내가 더 구슬픈 기운을 뿜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원귀다. 귀신이 겨우 위엄을 세워 말하였다. 사람 사정 들어주자고 이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김서방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 그럼 나를 데려가시겠소? 솔직히 말해 잠깐만이라도 이 세상 소리 안 듣고 편히 있고 싶소. 당신 곁이라면 적어도 밥상머리에서 혼날 일은 없지 않겠소. 그 말에 귀신은 처음으로 겁을 먹었다. 보통 사람은 살려달라 매달리건만 이 사내는 데려가 달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한 얼굴로. 아니야, 아니야. 귀신이 다급히 손을 내저었다. 나는 너를 데려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주시오. 아직 반도 말하지 못했소. 반도 아니라고. 귀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서방은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한 번은 내가 장작을 패다가 손에 물집이 잡혔는데 아내는 사내가 그 정도도 못 참느냐 했어. 또 어느 날은 마당을 쓸다가 허리가 아파 잠시 쉬었더니 쉬는 꼴은 또 선비답다 하며 비웃더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 겨울 이야기도 있어. 그날 눈이 많이 왔는데 그만! 귀신이 외쳤다. 산새들이 놀라 날아오를 만큼 다급한 소리였다. 그러나 김서방은 그제야 상대가 제 이야기에 몰입한 줄 알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왜 그러시오? 이 대목이 아주 기가 막힌데. 듣기 싫다. 아니, 듣기 어렵다. 귀신은 머리칼을 헝클이며 뒤로 물러났다. 안개가 그녀의 발 아래서 흔들렸다. 내 마누라는 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이냐? 너를 이렇게까지 만들다니. 김서방은 처연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소. 당신은 100배는 상냥한 분이라니까. 그 말은 귀신의 등골마저 서늘하게 만들었다. 산중의 원기로 떠돌며 사람들을 질리게 한 자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세상 한 구석, 밥 짓는 부엌 안에 멀쩡히 살아있다는 뜻이 아닌가. 잠시 후 귀신은 결심한 듯 말했다. 좋다. 내가 너를 살려보내겠다. 김서방은 서운한 얼굴을 했다. 벌써요? 아직 장모님 이야기와 처남 이야기와 초래상 뒤집어진 이야기까지 남았는데 듣고 싶지 않다. 귀신은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며 소매를 휘둘렀다. 그러자 안개가 갈라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환하게 열렸다. 달빛이 마치 흰 비단처럼 길 위에 깔렸다. 저 길로 내려가면 내 집이다.
어서 가거라. 김서방은 멀어진 길과 귀신을 번갈아 보았다. 정녕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오. 안 된다. 다음에 또 와도 돼오. 그의 말은 점점 빨라졌다. 처녀 귀신은 처음엔 그저 잠시 듣고 말 생각이었다. 인간의 마지막 발악이라 여겼다. 그러나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봐야 하오. 젓가락을 먼저 들었다고 한 소리, 늦게 들었다고 또 한 소리. 귀신의 눈이 서서히 흔들렸다. 잠을 자도 마음이 편치 않소. 코를 골면 시끄럽다 하고 뒤척이면 정신 사납다 하고. 선비의 말은 멈출 기색이 없었다. 산속의 바람이 멎은 듯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오직 한 산의 하소연만이 길게 늘어졌다. 글을 읽으면 쓸모없는 짓이라 하고 안 읽으면 게으르다 하니 대체 어찌 살라는 말이오? 귀신은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을 했다. 이 사내는 겁에 질린 자가 아니었다. 그저 너무 오래 눌려 살아온 자였다. 귀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만하거라. 낮고 서늘하던 목소리가 어딘가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선비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듣지 못했다. 그는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뿐이 아니오. 장모 또한. 그만하라 하지 않았느냐? 귀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오히려 당황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선비는 그제야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달빛 아래 창백한 얼굴의 귀신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과는 달랐다.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마치 사람을 피하고 싶은 사람의 눈 같았다. 미안하오. 선비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무 말을 길게 했구려. 귀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날 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귀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는 목소리가 낮았다. 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선비는 쓴웃음을 지었다. 돌아가야지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갈 곳이 그곳뿐이니. 그 말에 귀신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동정인지 아니면 연민인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귀신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허공이 일렁였다. 안개가 갈라지듯 어딘가로 이어지는 길이 열렸다. 저 길로 가거라. 귀신이 말했다. 산을 벗어나면 내 집이 나올 것이다. 선비는 잠시 그 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귀신을 보았다. 고맙소.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오늘 밤 덕분에 살았소. 귀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빨리 가라는 듯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선비는 몇 걸음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 귀신이 움찔했다. 다음에 또 만나도 되겠소? 그 말에 귀신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오지 말거라. 선비는 멋쩍게 웃었다. 그렇소, 그래야겠지요. 그는 다시 길을 향해 걸어갔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귀신은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이 더 무섭구나. 그날 이후 그 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밤이 깊어도 그 귀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말하길 그 귀신이 다른 산으로 떠났다고 했다. 또 누군가는
사람을 피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선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처가로 돌아갔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가?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 선비는 순간 움찔했다. 그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산속에 그 밤이 스쳐 지나갔다. 다녀왔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내는 못마땅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시오. 선비는 고개를 숙였다. 예.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도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귀신보다는 낫지. 그날 밤 선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산속 어딘가에서는 한 처녀 귀신이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더 깊이, 더 멀리 떠나고 있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 이상하리만치. 그날 이후로 그 산에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